되기로. 이제 그 화면 공유하시면 화면 공유하셔서 하시면 네네. 자, 먼저 조금 그 얘기는 내가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 해보고 녹화가 할 때 그거는 다시 할 테니까 한번 그 자본계정의 투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계정에서 그걸 한번 해드릴 테고요. 오늘은 경기를 예측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여기 저한테 그 엑셀 한번 오늘 한번 보내봐 주세요. 메일 확인. 있어요? 채팅에 여기 이거 일로 보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기 엑셀 자료를. 엑셀 자료가 사실 없어도 돼요. 엑셀 자료가 없어도 되는데, 내가 직접 한번 해봐도 되고요. 이게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지난번에 국민소득 개정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그 경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를 할 적에는 경기를 예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통계청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기 저점하고 이런 걸 갖다 줘요. 예를 들면 우리가 8만 전자 있을 때 9만 전자로 가기 직전에 얼마 전에 그죠?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경기가 삼성전자 특이하게 삼성전자 주가는 경기에 따라 보시면 돼요. 경기 실적이만 나빴다고 삼성전자 주가가 바로 뛰거나 뛰는가 그러면 경기를 보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를 내가 직접 여기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코시스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코시스에. 자. 이 화면도 이게 공유가 되는 거죠. 제가 검색하는 거죠. 그죠? 지금 안 되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 이렇게 해서 공유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줌 이거잖아요. 그래서 화면 공유 누르시고 이걸로 이렇게 누르셔요. 자, 그러면 이게 보이시는 거죠, 지금 그죠?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국내 통계, 주제별 통계로 여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지난번에 국민 쭉 보시면은 국민 계정을 밑에 했었고 이게 심장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여기 경제 일반 경기라고 하는데 여기가 있죠, 그죠? 이걸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세 번째 경기 종합 지수가 있는데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내지는 길면 9개월 정도까지 앞으로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가 뜰지 안 뜰지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종합 주가에서 맨 위에 탭을 열면 여기에서 이 온라인 가맹비죠. 이걸 한번 열어보세요. 온라인 가맹비. 이걸 내가 PPT를 보고 하면 편한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직접 이렇게 들어가 보셔야 돼요. 여기를 잠깐만요. 통계 설명자를 한번 보세요. 통계 설명자를 보시면 이 위에 여기 보면 이용자용 통계적 보고서 경기 종합지수 2021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보세요. 여기에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시면 모자란 부분을 들어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지금 22년도 말 같은 경우에 주택 경기라든지 이런 게 최정점에 올랐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그게 계속 된다라고 보고 이제 아파트를 팔 때는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상 모든 경기는 이런 식으로 상당 기간 이렇게 저점에서 정점으로 예를 들면 이 정점이 주택 뭐라 그래요? 그걸로 본다 그러면 22년도 말이 정점이 되어버렸을 때 이게 계속될 줄 알고 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때 사버렸기 때문에 낭패를 본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경기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이 항상 반복이 된다는 모든 경기에는 그런 걸 이제 알고 계시는 거고요. 이걸 쭉 한번 내려보시면 여기에 보세요. 15페이지 우리나라의 기준 시황이라고 국면 지속 기간이 여기 나오죠. 이게 놀라운 데이터인데 1972년도부터 해서 우리 몇 년 전까지 이렇게 경기 정점하고 이런 거가 다 나와요. 이게 그 일반 데이터라도 보고 나중에는 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한테도 이게 정점에 대해서 이게 물어봐갖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가장 최근 거라고 보세요. 제 11준환율 보면 경기 저점에서 2013년 3월달 저점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4년 6개월 정도 어떻게 확장이 이렇게 되죠. 2017년 9월까지 이렇게 정점에 올랐죠. 그죠? 그럼 저점은 언제 정도인지 한번 예측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이거요.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수축기에 일반적으로 보면 평균이 18개월로 되어 있는데 짧게는 11개월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19개월도 있고 29개월도 있고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쪽집게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어요. 대략적인 건 보는데 18개월을 더하면 여기 1년 6개월이죠. 그죠? 그럼 2017년도에다가 1년 6개월 더하면 2019월 3월, 2월 3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2년 19월, 2월, 3월에서 경기가 이렇게 그 저점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다시 경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22년도죠. 그때쯤 다시 그때 정점이 그죠? 그때쯤 정점이 됐다. 그때 꺾일 때라고. 이걸 보시면 그때 집을 사면 안 되는 거라. 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게 11주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점에서 정점까지 다시 저점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확장기라고 하는 저점에서 정점으로는 3년 정도가 이렇게 지속돼요. 그보다 더 짧게 한 18개월, 1년 6개월 정도 다시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2017년도 9월 달에서 1년 6개월 정도 되면 이게 경기가 저점이 돼요. 2018년도 초반기에 저점이 되고 여기에 다시 3년 전 못 되게 다시 확장이 되면 2022년도 어디 하반기쯤에 어떻게 되죠? 경기가 그때 정점을 치고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집을 사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을 사거나. 그때는 주식도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로 돈을 딸 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딸 수는 없는 건데 크게 한번 뭐 5, 6억씩 그때 들어간 사람들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5, 6억씩 지금 빠졌잖아요. 그죠? 우리 평생 버는 거하고 비슷한 돈을 갖다 잃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걸 보고 돈을 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보시면은 상당히 1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짧게는. 그래서 이런 걸로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세한 거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미래 경기를 보신 거고요. 자, 그럼 현재 경기를 보는, 그럼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거를 동행지수라고 하는데, 이 현재 경기는 그럼 어떻게 보는지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부시스에다가 다시 한번 해서 여기에다가 경기 종합, 여기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 산업활동 여기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보도자를 그냥 보시스에다가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보도자를 쳐보시고 그게 지금 보통 2개월 전까지 나온다. 되게 빨라요. 이런 것도 2개월 전까지 나온다는 것까지 아주 최근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산업활동 동향은 제가 지난번에 국민계에서도 했지만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재 우리가 어느 쯤에 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 네데칸 내 보시면 2달 전 거니까 5월 달에 가장 최근인 거예요. 이걸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보시고 여기에서 산업활동경 보도자료 5월달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보세요. 산업활동 동향 보도자료. 요거를 내가 공유를 할게요. 이게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새로 공유죠. 여기 보면 자 지금 공유가 되죠, 그죠? 5월 산업활동 동향이 이게 보이시죠, 그죠? 이게 통계청에서 들어가면 아까 했던 그 통계 자료는 앞으로 6개월 후에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정점에 와 있는지 어떻게 와 있는지 상황을 한번 본다라는 거예요. 산업활동 동향은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약을 한번 보시면 이 생산, 그죠? 그 다음에 소비, 그 다음에 투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 이런 거 어떤 식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지 보면 이 소매점에서 뭐 이마트 이런 데서 지금 많이 팔리면 경기가 확장기라는 얘기 아니죠. 그리고 이런 데 많이 팔리면 그 식품 제조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을 많이 할 거 아니죠. 이런 것들이 전년 동기 내지는 지난달보다가 증가하면 아 지금 경기가 좋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얘기하다시피 한 2년, 3년 동안 이 좋은 추세가 계속된다 그랬으니까 지금 좋으면 투자를 뭐 이렇게 해서 식품 같은 거는 1년 안에 투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바이오 같은 거는 막 임상까지 7, 8년 걸려서 이렇게 3상까지 가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그 식품 가공업이나 이런 것에서 경기가 좋으면 이런 건 1년 안에 결정이 되니까 투자로 해서 같이 늘어난다고 확장이 될 때. 그래서 여기 밑에 차로 보시면은 그 동행순환 변동치라는 거는 지금 상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행이란 건 지금 현재 상승이라는 건 현재 경기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순환 변동치라는 게 뭐라고 그래요? 선행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합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기 힘들다. 앞으로 경기가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아질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6개월 뒤에 그러니까 올 연말에 경기가 이거 뭐 6개월 뒤에 올 연말에 경기가 좋을지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생산, 소비, 투자를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현재 경기는 괜찮은 뭐 그냥 뭐 그럭저럭 뭐 괜찮지만 그러면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까지 경기를 보면 이 자료로만 보면 좋을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려고 그러면 이 생산에 대해서도 뭐 보면은 전월 대비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이 줄어들었으나 광업, 제조업 등에서 늘어나서 전월 대비 지난달과 전월이면 4월 달이겠죠. 뭐 1.4%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도 보고 뭐 이마트라든지 팔린 것도 보고 투자 같은 것들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것도 조금 늘어나기도 했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장기가 아니죠. 5, 6월 달 뒤에 경기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걸로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되고 이 뒤에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고 싶으면 이걸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현재 경기를 보실 때는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어디를 본다고요? 통계청의 종합 이 산업활동 동향을 보시고 현재 우리가 괜찮은지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 앞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같은 데가 우리 그 종합주가지수 여기 있죠. 종합주가지수 이걸 공유를 해야 되죠, 그죠? 이게 저도 익숙해질 거예요. 이것이 새로 공유 종합주가지수가 이거죠. 자, 이게 공유가 되죠, 그죠? 네네, 이게 종합주가지수로 미래를 본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 선행종합지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선행종합지수라는 게 있고 이게 뭐 한 5, 6개월 뒤에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5, 6개월 뒤에 경기가 좋다 그러면 뭐 주식을 사도 뭐 단타를 하시는 분 주식을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5, 6개월 뒤에 이렇게 별로 안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주식 사면 그때 주식이 빠지겠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갖고 있으면은 뭐 한 5, 6년 갖고 있으면 뭐 장기적으로 늘겠지만 그래도 뭐 한 달은 아니더라도 5, 6개월 정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걸 보고서 선행종합 지수가 밑에 보시면은 동행종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원래 박아두세요. 선행은 6개월 뒤, 동행은 지금 현재. 그래서 동행하고 그 말하자 그러면은 선행종합 지수 이걸 비교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선행종합 지수는 요 밑에 보면 설명이 뭔가 하면 재고 순환 지표하고 경제 심리 지수하고 기계료 내수 추가 지수, 그다음에 건설 수주액, 수출의 물가 비율, 그다음에 코스피,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앞으로 이렇게 그 경기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기업의 재고가 많이 쌓이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 재고 순환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 앞으로 5, 6개월 뒤에 이런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 심리 지수라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 지수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뭐 BSI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기업 측면에서 그다음에 소비자 측면에서 종합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그런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설문조사를 해요. 어떻게 될 건지 물어서 이렇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런 식의 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세 번째로는 기계로 내수 추가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료가 뭐라고 해서 투자라고 했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기계료를 갖다가 많이 수요를 한다는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서 앞으로 생산을 늘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리 강남제비처럼 미리 봄이 왔다는 신호를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 수주액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새로 공장을 짓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건설 같은 게 이제 공장 짓는 뭐 이런 것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팔면 경기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수출입 물가 지수는 수입 물가들의 이런 꾸러미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자동차라든지 우리 뭐 조선,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의 가중평균을 내가 수출 물가를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미국에서 자동차가 지금 수출이 제일 많이 되고 하니까 현대자동차에 대한 그런 영상 같은 거 보면 안전하게 그런 게 나왔잖아요. 기아인가 현대차 사고가 났는데도 이제 운전자가 운전하다 이런 게 뜨면 현대자동차를 살려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현대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겠죠. 많이 팔린다는 얘기. 수요가 많아지면 많이 팔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가격 지수가 오른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수요가 많다는 얘기가 많이 팔리면 그 돈으로 국내 중소기업들 부품 오비스라든가 부품을 낸 그런 기업들한테 돈이 흘러가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데 1차 갈 거, 2차 갈 거, 2차 갈 거, 3차 갈 거 해서 수출해서 흘러들어온 돈이 향후에 천천히 5, 6개월 후에 이런 자영업 밑바닥 경제까지 돌아서 반영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래서 미리 이걸 알 수 있다. 시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백인들이 현대자동차 이렇게 수요가 올라가면 수출 가격이 올라가서 수출이 가격 외환이 들어와서 한국은행에서 이게 자회사 내지는 그다음에 자영업자를 이렇게 돌아서 경기가 정말 현재 경기가 좋아라고 6개월 뒤에는 뭔가 잘 돌아가 이렇게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알면 좋은데 또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있어요. 장단기 금리차. 이게 혹시 뭔지 알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기로 돈을 빌릴 때가 비싸요? 아니면 단기로 돈을 빌릴 때가 비싸요? 당연히 돈 1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릴 때 장기를 비싸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0년 만기를 갖다 장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변이 없는 한은 단기 금리, 1년 미만의 폴금리라든지 뭐 이런 금리보다는 장기가 높은데 이게 낮아질 때가 있다. 그건 이변이 되는 건데 1980년대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가 보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 장기 금리가 아주 이변적으로 특이하게 단기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심각한 금리 침체가 오더라는 거를 한 7번에서 5번 정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그거 경기를 예측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고, 이 장기금리 10년물이라든지 5년물 이상의 그 국채 같은 게 안전자산에 대해서 장기금리라고 하고, 보통 금리가 명목금리라고 하면 이 장기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에 확보하는 장기금리는 향후 경제 성장률입니다. 6개월, 1년 뒤에 그 이상 뒤에 장기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지원관님이 여기서 우리 사람들을 갖고 호떡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100 호떡 장사를 하려고 뭐 약과 같은 걸 해서 100만 원을 뽑았어. 그러면 이게 그 GDP가 Y가 뭐라 그랬죠? 이게 부가가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원가를 뺀 수익. 그 수익이 돈을 빌려온 것보다가 더 증가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경제 성장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돈을 빌려왔을 때 그 빌려온 금리보다는 내가 수익을 더 퍼센트를 내야지 이자도 못 내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빌릴 적에는 이 장기금리라는 그 국채라든지 이런 미국 국채 같은 이런 것들의 가격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장기금리, 장기 성장률이 되는 거고, 이게 보통 단기금리보다 높은데 역전이 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향후에 그러니까 침체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중요하니까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제가 직접 이걸 한번 여기 그 조회 설정이 한번 보세요. 조회 설정. 이거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직접 해보세요. 지금 여기 조회 설정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걸 일단 전체 해제를 하세요. 전체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성지표 선행종합 구성지표 왼쪽에 그 콤보를 누르면 장단기 금리 전월 금리 차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행주세 중에서 순환 변동치라는 거, 이게 선행지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맨 위에 걸 하게 되면 추세가 나오고 단조 증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뺀 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시간이 있죠. 여기 쪽에 시점이 있죠. 시점을 한 2010년도로 한번 보세요. 2015년도, 2010년도나 2015년도 정도, 2015년도 정도, 2010년 정도로 볼까요? 길게 한번 볼까요? 이거를 길게 보시는 거를 좀 훈련하셔야 돼요. 2010년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2010년도 1월 달부터 이렇게 한 23년치 정도 이런 게가 자료가 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운로드를 해보세요. 직접. 다운로드하고 제가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것도 직접 보여드려야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앞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종합지수 이런 게 나오죠. 이 두 개를 선택하는 거를 이렇게 금방 머리에 와닿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녹음된 걸 반드시 한번 보세요.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사람은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로 빨리 가셔갖고 위대한 국가적인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뭐 여기서 오고 바라다 보고 이러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수별 이걸 지워요. 지금 여기 공유가 되나요? 잠깐만요. 여기에 다시 공유하죠. 이게 내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를 새로 공유해서 이게 지금 요거죠, 그죠? 자, 여기 이제 공유가 됐죠, 그죠?
여기 그리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있는 치수배를 이걸 치워봐요. 이걸 치우고 이걸 이렇게 선택을 세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센터하고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 커서를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른쪽 끌라 그러면 이거 하는데 1분 걸려요. 그래서 센트럴 시프트하고 이 커서를 갖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입력이라는 데를 눌러보세요. 입력. 입력을 눌러보면 여기에 꺾은 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꺾은 선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이런 게 뜨죠. 그렇죠? 자, 그럼 차트 제목을 지우고요. 이게 자, 다시 지워져 버렸는데 자, 이걸 다시 내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세 개를 왼쪽에 것만 선택한 다음에 센트럴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커서를 두 번 이렇게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된다 그랬죠. 자, 입력에 보면은 이런 도형들이 나와요. 도형들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요. 이게 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표식이 있고 이게 누적형 말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다리가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이게 자꾸 자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걸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누르고 이걸 오른쪽을 이렇게 단위가 달라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런 그런 느낌이 안 오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다 갖다 대고 오른쪽 컷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차트가 요게 조금 내가 한 데이터하고 차트 영역 속성, 차트 이동 게 아니라 콤보박스가 있는데 자 이동 이렇게 내가 지금 그 작업은 저쪽 그 데스크탑에서 해갖고 여기 이제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서 차트 선택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조축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감마에서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게 임산형 막대형 추천 차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보조축이 어떻게 되죠? 180, 60, 그럼 이쪽에 와서 좀 가르쳐 줘 봤어요. 이게 데스크탑하고 달라요. 이게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성 그죠? 보조축으로 해서 이거를 하나를 보조축으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걸 이게 보조축 이게 보조축이 여기 있긴 있는데 가만있어봐요. 요거 그러면 이게 지금 요게 지금 그거를 한번 보죠. 미안한데 우리 저기 엑셀 그걸 한번 보죠. 엑셀을 내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왜 그렇게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저기 그 사양마다 달라갖고 이게 어디 있는지를 내가 지금 그 혼자서 이렇게 봐야지 여기 지금 알아주면 안 돼요. 이게 엑셀 드린 거 있죠. 엑셀에서 보시면 그 미리 예측하는 거 그거 하나 공유를 해줘 봐 주세요. 그 여기 그 채팅에다가 여기 조합문가 이거 있죠, 그죠? 이걸 봐갖고 여기에서 여기 저장. 자, 이걸 내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내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이걸 다시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여기
자, 여기 새로운 메뉴를 누르면 이게 지금 나오죠, 그죠? 자,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선행 동행 순환 변동치 여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동행이 이게 주황색이죠. 여기서 다운받아서 아까 좀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황색이 뭐라 그랬죠? 동행이고 현재라 그랬죠. 이게 항상 머리에 이건 명확히 봐요. 동행이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지 우리가? 저점에 서 있지 어디에 서 있지? 내리막길에 서 있는 거하고 오르막길에 서 있는 거. 이런 방향성 감각을 잘 쓰는 거니까 산에 높이 8분 동선이 있으면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행지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파란 건 어때요? 이 파란 것들이 이게 선행지수라는 거예요. 선행지수죠. 이게 보면 2010년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미 이렇게 밑에 동행지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동행지수를 선으로 이렇게 그어본다 그러면 2015년까지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예요. 이게 보면 그죠? 이게 동행 선행지수는 이미 계속적으로 이미 이때부터 이렇게 그 2010년도 4월 달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고 근데 동행으로 계속 시설을 타고 있어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 근데 이게 보면은 선행지수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선행지수가 이렇게 1년 이상 내리막길로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동행지수가 막 춤추는 것 같고 누가 여기서 올라가다 내려간다 해서 막 내려가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상당 기간 경기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이제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뭐 2015년도 1월달 같은 이전에 보면은 파란색이 이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리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상승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동행지수는 되게 오르락내리락 심해서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지만 이런 선행지수를 보면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물론 그 이후에 떨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앞으로 이렇게 그 경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세요. 2019년도 8월달을 2019년도 8월달을 보면은 이 선행지수가 이미 이제 반등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동행지수 같은 거 보면은 2020년 1월달보다 급격하게 이렇게 내리막길을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 파고가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그 경기 그 순환지수 선행지수를 보면은 이미 반등을 시작해서 앞으로 상당 이제 이렇게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반등을 이제 한다는 그런 걸 이제 미리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그래서 그 이런 걸 해서 대략적인 앞으로의 그런 걸 볼 수 있다. 대략적인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사실 시차가 별로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걸 이렇게 보고 여기 이걸 보세요. 2023년도 5월 달을 보세요. 3년 5월 달을 보면은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가죠. 하방 추세죠. 그렇죠? 그래서 동행지수는 어때요?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통상적으로 이 오렌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조금 올라갔는데 지금 이 파란색의 선행지수로 보면 이게 내리막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 하반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100%는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다시 이렇게 지금 약간의 조그만 V자가 됐는데 이게 V자가 내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V자는 반등이라고.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못해. 이거는 어떤 사람도 지금 조그만 V자라 그랬는데 이게 쭉 V자로 올라가고 이런 거를 V자형 반등을 언론에서 V자형 반등이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러면 밋밋하게 이렇게 뭐 옆으로 행보를 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죠? L자형이라고 하죠. 뭐 별로 좋아진다고 나빠진다고 쭉 이렇게 상당히 오래 가는 걸 L자형 경기 회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가 경기가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60% 정도 힘이 더 실리긴 하는데 그런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V자형 쭉 이렇게 뛰어있는 조그만 V자가 이렇게 파였지만 이게 5조개 정도가 아니라 쭉 올라가는 V자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있죠. 지금. 아유 10월까지 크리스마스까지 아주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하고 지금 이 조시로 그냥 뭐 비슷하게 조시면 나쁘지 않게 갈 거야 라고 해서 일자형도 있고 지금 나처럼 별로 조금 더 내려가서 이게 지금 4, 5월달 1월 뒤면 크리스마스 경기도 없고 시들시들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것들이 한 5, 60%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이게 100%는 누구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걸로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기 동행지수는 지금 현재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선행지수는 5개월 뒤에 그걸 미리 제비처럼 이렇게 예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예측은 못하더라도 3% TV라도 이런 데서 뭐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거 아닌 것 같네라고 하는 감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종합주가지수를 봐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종합주가지수하고 이렇게 그 선행지표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선행지표를 이렇게 보고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미리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로 어떻게 된다? 코스피도 대략적으로 한 5, 6개월 뒤에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삼성전자처럼 이런 도시경제 그 순환 쪽을 갖다가 주식이 따르는 그런 주식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문가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라고 내가 얘기했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장기 금리가 뭐라고? 10년, 5년 이상이 되는 국채라고 했죠. 10년, 5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대체적으로는 단기 금리보다가 당연하죠. 10년 우리가 빌릴 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1년 뒤에 갚을게라고 할 때는 5%를 요구했다 그러면 10년 뒤에 무슨 일이 10년 뒤에 한 10%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정상인데 아주 경기가 안 좋은 걸로 예상이 될 적에는 어떻다? 그게 장기 그 경제 성장이 되고 그게 단기 금리보다 낮을 적에는 이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되게 암울하게 예죠. 미래 돈 물릴 사람도 없고 뭐 돈을 빌릴 사람이 있어야 이제 이자율도 뭐 분명히 높게 부를 텐데 그다음에 투자할 때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예외적으로 낮아질 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 경기 이변의 지표가 된다. 여기 보시면 선행지수 종합주가 왼쪽에 있고 우리는 100, 100일 뭐 이렇게 되면 100이 평균이고 103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이렇게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게 0이잖아요. 보면은 상당히 그 미착이죠. 이게 이렇게 쭉 보면 이게 통상적으로 잘 되는 경제는 밑으로 0은 밑으로 잘 안 내려가요. 근데 지금 그 지난번에 이자율을 뭐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경제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지금 0 밑으로 내려가는 게 지금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요. 2010년도에도 보면 상당 기간 그 경기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2010년대 초반 이후에 경기가 안 좋다가 이렇게 2013년도나 뭐 이렇게 되면은 장기 금리차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금 어때요? 2022년도 여기 보면은 2021년도부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렇게 뛰기는 뛰지만 선을 그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죠. 이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한국이 여전히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이변적인 상황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밑으로 내려가는 기간이 쭉 이렇게 계속이 되면 금리 변동, 뭐 금리 위기 같은 거 왔어요. 2008년도에 뭐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거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 그러니까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로 그냥 음이 나와서 0 밑으로 가는 시절이 쭉 계속이 되고 이런 신호가 왔었다는 100%는 아니에요. 7번 중에 한 5번 정도 맞았다는 거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2021년부터 물론 뭐 올라가는 적도 있었지만 그다음부터 쭉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어떻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올 뭐 크리스마스 경기는 별로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뭐 초보 내지는 뭐 이런 거 이제 알고 계시면 중급 정도의 대략적으로 이렇게 현재 경기를 종합주가지수 산업동향지수로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이쪽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걸 볼 적에는 선행 변동치, 선행 지표 이런 것들을 보고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만 100%는 알 수 없고, 자, 그걸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보시면서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여기 있는 아까 보고서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3, 4년 지식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그런 제가 얘기했잖아요. Y는 뭐 L 알파, 뭐 K, 1 마이너스 알파 이런 걸로 해서 경제 전체, 한국 경제 내지는 세계 경제, 자본주의 경제 발전사를 전부 다 그걸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걸 하나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하나 박아두시고 이거를 갖다가 쉽게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더 정교하게 깰 수 있다 그러면 한 단계, 두 단계 깨면서 여러분들이 더 정교한 내지는 나름대로의 경제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제 수지를 조금 하죠. 국제 수지를 하는데 이 세부적인 거 여기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세부적인 거 이거를 저도 사실 아주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먼저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자 요거 하기 전에 수출입을 먼저 한번 볼까요? 수출 말하자면 가격 지수가 선행한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 수출을 제가 아까 왜 보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한 5, 6개월 뒤에 왜 수출 가격이 높아져서 이게 외환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이 있어야지 현대나 삼성도 하청 기업들한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렇게 쭉 돈이 순환이 돼서 밥도 먹고 뭐 2차 가서 맥주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바닥까지 경기가 느껴지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본다는 거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요 정도만 아시면은 이게 지금 산업연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보도자료를 보면 앞으로 주가 내지는 경기를 대략적으로 좀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산업통상 구글에다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붕괴 보도자료 한번 쳐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보도자료. 이것도 자 2023년 5월 수출입 동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달 반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와요. 이걸 해서 내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 혹시 들어가셨죠, 그죠? 2023년도 5월 수출입 동향. 여기 보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5월 수출입 동향이 있는데 이거 제가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이 수출도 꼭 보셔야 된다. 주식 투자를 하시든 앞으로 경기를 예측을 하시든 수출입 동향 정도 이런 거를 보시면 크게 당하지는 않는다. 오늘 볼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이거를 보시면 자 무역 수지는 220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수입은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것이다. 그렇죠?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건 외환이 우리나라에 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런 걸로도 보면 경기가 그렇게 좋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게 이런 총괄로도 볼 수 있고 여기에 총괄이 딱 돼서 수출이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한 5, 6개월 뒤에는
이 수출된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경제 밑바닥까지 따뜻하게 되어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도 그죠? 별로죠. 시들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품목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 여기 보면 반도체도 나오고 OLED도 나오고 관심 있는 걸 보세요. 여기 그 앞으로 여기 그 뭐 OLED에 투자 2차 전지 투자하셨다고 여기 2차 전지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보시면은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그 뭐 보면은 뭐 이창훈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거 해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IT 여기 쭉 보면 IT 쪽에도 이렇게 SSD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OLED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선박이별로 뭐 있는데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지역별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5대 수출 품목 규모의 증가율을 보면 이게 증가된 게 없죠 거의. 그죠? 대부분이 여기 세모로 해갖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는 거 세모로 해놨는데 이스턴드 5월 달에 보면 그 뭐 증감률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감소세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는 보면 49.4라고 해갖고 자동차하고 전기차는 좋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하고 전기차는 좋은데 나머지는 반도체를 든 뭐든 시들시들하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지역별로 한번 보세요. 지역별로. 우리가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이 지역별로 14페이지 보세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의 지금 경기도 이렇게 5월 달에 지금 보면 미국도 줄었다는 얘기가 이게 증가하는 데는 그 나라의 경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소득이 많이 생기고 경기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 할 것도 뭐 기존 냉장고로 쓴 벽걸이형 뭐 아니 냉장도 벽걸이겠죠. 뭐 분장형 뭐 자꾸 하겠죠. 그리고 뭐 이 휴대폰도 그냥 있는 거에서 폴드형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물건을 살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지역별로 늘어나는 거죠. 보시면 미국도 마이너스 1.5% 되고 중국 보세요. 이게 이제 공급 전 세계 그 밸류 체인 중에서 공급 체인이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나 싱가포르로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왜? 중국에서 20%는 엄청나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예요. 중국의 경기가 별로 지금 안 좋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한국이 전략적으로 베트남이라든지 싱가포르 쪽으로 미국 쪽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EU도 보시면은 EU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EU 쪽도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많이 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EU 쪽도 별로 이렇게 되고 이제 중남미 쪽도 마이너스 26.3%니까 중남미에다가 수출장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동도 뭐 이렇게 되고 일본도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인도도 사실 이제 많이 빠졌는데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어쨌거나 미국 같은 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뭐 기업들도 미국 쪽으로 많이 이제 눈길을 많이 돌리고 있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업종별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투자 세부 업종,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큰 낭패는 면한다. 뭐 이래도 안 되는 크게 잃다 그러면 크게 잃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출입 관련된 이런 통계는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들어가서 보도자를 보시면 급하면 총괄부분이라도 보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다른 하지 못하더라도 이 무역 수지 같은 거를 그럼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국제 수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일단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삼성이라는 걸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출하고 수입한 것만큼 어쨌든 우리가 한 회사로 보면 그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한국에 있는 기업을 전부 다 기업을 하나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기업만 있다고 치면 그러면 하나의 기업은 주머니 쌈속에 생기려면 어떻게 되죠? 수출한 것보다 수출한 것들이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돈으로 어떻게 한다? 해외에 이제 삼성이 이제 뭐 공장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또 뭘 해요? 또 해외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그 해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도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에 뭐 신한군에서 삼성에 되는 게 있으면 그 수출해서 온 돈으로 공급이라는 형태로 변해서 그걸로 순 해외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그 주로 얘기하면 요새 말하는 주식 투자 증권, 미국 채권도 사고 그다음에 되고 그다음에 삼성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이 이걸 자 크게 이렇게 한번 잡게요. 여기 보면 경상수지라는 게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요거 잠깐 이게 공유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요것만 하고 끝내죠. 요거 공유를 아이고 공유 새로 공유 여기에서 자 여기 보시면 이 경상수지라는 거 뭔가 하면 물건하고 서비스를 갖다가 한 수지예요. 수출 빼기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품 수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물건 삼성이 반도체 판 거가 수지가 수출 빼기 수입이 상품 수지고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라는 건 서비스를 갖다가 했다는 건데 이건 뭐 대한항공에서 운송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해외에다가 다리를 뭐 이렇게 뭐 건설한다 뭐 이런 이런 거에다가 현대가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들을 상품과 조 서비스 수지 나머지는 복잡해지니까 안 보시면 돼요. 이걸 경상수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보면 뭐 준비자산 같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이런 걸 뺄게요.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려버려요. 보시면 쭉 세부적인 거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 이해라는 걸 갖다가 그 저기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2016년도에 이렇게 돼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들이 나와서 제가 그걸 밑에 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경상수지라는 거가 이제 상품 서비스를 팔아서 순 이익이 생긴 거고 그게 뭐 상품 같은 반도체라든지 뭐 선박을 팔아서 생긴 것도 있지만 서비스 중에서 보험이라든지 여행 간 것들 그다음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걸 합쳐갖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뭐 이전 수지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저기 우리가 배당금으로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자본수지가 있고 금융계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 자본수지 같은 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한번 보시고 금융계정하고 비슷해져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밑에 보면 오차, 조정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면 어려워지니까 메뉴의 경상수지가 다시 보세요. 얼마예요? 경상수지가 여기 보면은 한 2천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1927 정도가 되죠. 그죠? 그죠? 자, 밑에 보시면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원래는. 자, 밑에 경상수지가 있고 이게 사실은 국제수지 금융계라고 해서 같아지는 거예요. 오차도 있고 해서 금융계정에 이 중에서 2650인데 밑에 뭐 오차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자본수지하고 자본이전하고 이거 오차하고 합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대략적으로 이 금융계정하고 경상수지 흑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하고 서비스를 해외에 갖다 팔아가지고 달러가 생기면 그 달러로 해서 해외에다가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 돈이 삼성이라는 이런 데서 사실 기업들에서 해외 수출을 해갖고 그 우리가 외화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연 단위로 끊었을 때는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수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서 직접 투자하고 증권 투자는 뭔가 하면 이건 직접 투자는 삼성이 이렇게 해외에 그 10% 이상의 주식을 투자를 하면 삼성이 엔비디아 같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10% 이상 주식을 하시면 경영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삼성이 알라바마 랜드에서 공장을 지어갖고 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여기 수익 재투자라는 게 있어요. 이걸 수익 재투자에 들어가요. 이게 여기 직접 투자 중에서 직접 투자는 그 회사 경영권이 직접 관여한다. 해외에. 그 다음에 해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삼성이 하고자 하는 일 이미 한 외국 기업이 있죠. 그걸 사버리는 주식으로 해서 10% 이상 사면 하게 되면
뭐 원래 우리한테 맞춰가고 얼마를 갖다 생산하고 기술 어떻게 해야 하고 이래라 저래라 경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영에 직접 관여한다 그래서 이게 그 직접 투자라는 게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직접 투자 자산이라는 건 우리 삼성이 우리나라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산다든지 그다음에 그 직접 공장을 해갖고 뭐 기계 설비를 갖다 해외에 들어가고 알라바마 현대 공장을 뭐 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거가 돼요. 그렇게 되면 삼성의 대차대조를 보면 삼성의 자본 이익이 늘어나요. 그러면 삼성의 해외 기업의 그 투자한 기업의 그 대차제도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통계청에서 받아가지고 배당한 거 얼마 된거 해서 그럼 자본금이 얼마나 늘어나냐면 그 자본금이 는 게 해외나 투자해서 기계설비를 기획했다라고 해서 그 자본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런 게 많아지면 어떻게 했어요? 고용은 해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서 세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가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그 공장을 해외에 가서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근로된 고용은 어디서 창출이 되는 거예요? 알라바마에서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이 뭐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 넘어가더라고 직접 투자 부채 요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외국에 지금 저기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또 동탄 옆에다가 이렇게 배터리 공장을 갖다 지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우리가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증권 투자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저기 미국 국채를 장기 국채를 사거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해외 뭐 주식을 사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카드사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걸 맺어놓으면 카드사는 다시 주거래은행 한국하고 미국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야말로 이렇게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외에 있는 그거를 갖다 살 수가 있지만 어떻게 되냐면 카드사가 은행권하고 다시 해외은행하고 은행권하고 이렇게 그 보험 내지는 무슨 금융거래를 맺어가지고 우리 달러를 갖다 그쪽에 줘요. 주고서 그쪽에서 그 주식을 우리가 사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그 외환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에서는 달러를 송금하고 거기에 그 송금한 대가로 우리 그 주식을 한 자산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채는 뭐겠어요? 그러면 부채성 자산 부채는 뭐겠어요? 이게 보면 해외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주식을 개인들이 사거나 삼성전자 한국의 국채 잘 사진 않겠지만 이런 걸 사는 것들을 갖다 뒤에 있는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순계로 카운트를 해서 증권 투자 내지는 직접 투자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이 경상수지에는 상품 서비스 수지가 있고 이것들이 금액이 뭐라 그러죠? 금융계정에 이 증권 투자가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대규모로 하는 걸 갖다가 주식 사고 팔거나 해서 경권을 사거나 아니면 해외 공장을 갖다 삼성전자가 짓는 것들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들이 주식 투자나 미국 증권 채권을 투자하는 것들이 증권 투자고 뒤에 괄호 국채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 우리 국채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그런 것가 여기에 나타난다고 보시는데 이게 균형을 대체적으로 오차까지 합치면 준비자산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이게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고 이거를 국제주식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 보세요. 여기 밑에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수익 재투자 자산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해외 공장 짓거나 해외에다가 직접 그 해외 기업을 갖다 사는 거라고 했죠. M&A가 그죠? 이런 게 많으면은 어떻다? 가급적이면 국내 하는 게 좋다. 왜? 국내 경기가 자면은 우리 기계를 갖다가 중소기업에서 공장 지을 때 하면 그 기계 파는 기업에서 고용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다 갔다 하면 미국의 그런 기계를 사서 하는 거니까 미국 기계회사가 기계회사 중소기업이 큰 거고 거기 백인들 멕시코인들이 고용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쭉 해서 그 한 것들이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오른쪽. 이게. 여기 보시면 이걸 쭉 이렇게 옮겨보세요. 그림이 있죠. 이거 지금 위에 거를 내가 그 수출입 통계에 들어가가지고 그 국제수지 통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어디서 왔는지를 갖다 여러분들 아셔야 이거 그리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꾸선으로 그리면 여기 보시면 재투자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게 오렌지색이죠. 그렇죠? 이게 2009년도부터 이렇게 늘다가 어떻게 돼요? 2011년도에 감소를 하죠. 감소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가고 하다가 2019년도부터 상당히 급증을 하죠. 그렇죠? 2019년도부터. 이렇게 하면 고용하고 경기가 외국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법인세가 자꾸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그 틀을 기업에 대한 틀로 기업의 자본이라는 틀로 이렇게 경제를 해석하시면 그게 내가 아주 강조하는 건데 내가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보면 이게 편해요. 왜? 우리가 형평성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늘린다. 그럼 최저임금이 뭐예요?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그걸로 왜 살지는 모르겠지만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 25시간 근무제로 경영 비용이 기업의 운영 비용이 커지는 것이죠. 수출 막 미국 알라만 공장에서 매인들이 야 현대차 좋다 했고 막 계속 오다를 넣었어. 근데 52시간 막 일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비싼 돈을 주고 딴 데 공장을 제가 그걸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니까 해외로 옮기는 거고 지금 그래서 어디로 옮긴다? 미국, 그다음에 저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래서 이런 현상 경제를 갖다 보는 기업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그 국제수지 통계는 이 통계를 내가 어디서 갖고 온 거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다시 고시스에다가 아까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 봐요. 고시스라고 들어가 구글에서 고시스 여기 들어가면 국내 통계 여기에서 여기 요것만 할게요. 자, 자 여기 자 다시 새로 공유를 하면 여기죠, 그죠? 자 여기에서 공유가 되죠, 그죠? 여기에서 국내 통계에서 주제별 통계를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아까 경제 일반 경제만 종합주가지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국민계정하고 국민계정에서 또 세 번째로 들어가면 무역 국제수지라는 데가 있죠, 그죠? 그죠? 여기 보면 이 국제수지 통계라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 국제수지가 나와 있죠. 계절 조정에 보면은 경상수지, 국제수지가 있고 경상수지는 뭐라 그랬죠, 아까? 눈에 보이는 제품과 서비스에 수출하는 것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국제수지는 자본수지까지 같이 나옵니다. 금융계정까지. 자, 열어봤어요. 여기 보면은 국제수지를 갖다가 눌렀다 그랬죠. 여기 이게 나오죠. 그렇죠? 이걸로 해서 소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경기 내지는 확인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재투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13원 정도는 충분히 한 1980년대부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통계청에다가 뭐 세부자를 달라고 해서 아주 세부 옵션으로 들어가서 하면 특정 업무 정도는 그걸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뭐 재투자 이런 것들이 국제수지에 여기에 있다라고 이거 잘 경제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네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공유 다시 공유가 이렇게 이거를 녹화를 중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기록 중지가 되는 거예요. 탭이 들어왔는데
6만 원씩. 인당 6만 원씩 해서 60만 원. 아, 여기 있구나.